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JTBC 앞에서 손석희, 검찰이 제안한 대로 사망유의 토론 튀어나와라. 그래서 제가 그 공문을 들고 JTBC 안까지 들어가서 JTBC 안내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JTBC 들어가니까 한 30여 명 정도 이 직원들, 기자들이 뭐 있던데 썩은 동태 눈깔들하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더라고. 이미 사기가 다 떨어졌어요. 이미 손석희 쪽에서 자기가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가지고 연설문을 고쳤다고 보도한 적이 없다고 떠들기 시작하면서 그 세상이 다 아는데 JTBC 애들도 다 알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사기가 다 떨어진 상태고 지금 검찰 내부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는데 원래 이 JTBC 홍정도 김수길이 지난해 2월에 저를 고소한 건에 대해서 제가 4월에 수사를 받았는데 담당 수사관이 완전히 미디어워치의 그 조작 의혹 기사부터 미디어워치의 그 조작 보고서까지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더라고요. 완전 상세하게 다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수사받을 때 너무 편했어요. 뭐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야, 이 수사관 이거 정말 뛰어난 사람이네. 이 손석희 큰일 나겠다. 제가 그랬는데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로 바뀌었잖아요. 윤석열로 이제 바뀌니까 그 수사관이 딴 데로 갔습니다. 저는 그거 뭐 윤석열이나 이 PC 조작에 가담한 사람들이 아, 이 수사 왜 이렇게 똑바로 하고 있냐 너 내보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검사도 바뀌었고요. 그래서 제가 무고죄로 지난해 10월에 걸었는데 12월 30일 날 제가 무고죄 고소인 조사 받으러 갈 때 아, 저는 그 수사관이 있으면은 야, 무고죄로 빨리 잡겠다 했는데 이게 바뀐 겁니다. 이 수사관하고 검사가. 근데 뭐 검사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수사관이 이 맥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PC 조작론을. 그래서 수사하다가 제가 막 짜증을 내가지고 아, 수사 안 받겠다 나. 그냥 때려쳐라. 뭐 그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수사가 참 진행이 힘들겠다. 이건 뭐 그 수사관이 누구 편을 들고 안 들고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방대한 양이거든요. 이 PC 조작론이. 전혀 이해 못하고 질문하니까 막 질문이 틀리니까 제가 엄청 화를 냈죠. 어떻게 질문을 틀린 질문할 수가 있냐. 그때 뭘 질문했더라. 하여튼 뭐 김한수의 증언을 얘기하는데 김한수가 직접 최순실에게 PC를 줬다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김한수가 언제 그런 얘기했냐. 제가 화를 냈다니까요. 김한수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김한수는 이춘상 보좌관에게 줬고 원래는 그 뒤로 모르겠다고 얘기했다가 특검 가서 말을 바꿨습니다. 이춘상과 이 최순실이 식사하는 자리에 PC 들고 있는 거를 봤다. 증언을 바꿨어요. 어쨌든 김한수가 최순실에게 준 거라고 발언한 적이 없는데 수사관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니까 조사도 안 해보고 무슨 수사를 하냐. 국가수 보고서 제가 던져주면서 이거 다 읽고 다시 수사하자. 뭐 그럴 정도로 해서 검사가 좀 중재를 서가지고 그러면 변희재 씨가 하고 싶은 말만 그냥 해라. 아, 묻지 말고. 뭐 그렇게 해서 수사가 됐는데 오늘 지금 미디어워치와 저한테 다 연락이 왔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때 첫 번째 수사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수사했던 사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미디어치 황희연 대표를 다시 수사하고 제가 5,891명의 이 고발 서명자와 함께 서부지검에다가 손석희를 증거 조작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하자. 아무 때나. 뭐 다음 주도 괜찮다. 최순실 1심 선고와 관계없어요. 그거는. 어차피 국가수에서 손석희 조작했다는 게 다 입증이 됐기 때문에 저 바로 하자 그랬는데 미디어치 황희연 대표만 먼저 수사를 하고 저는 아마 설 연휴 다음에 하게 될지 언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이 스케줄이 이렇게 되잖아요. 2월 13일 날 최순실 재판에서 증거 채택이 안 될 겁니다. 태블릿 PC가 증거 채택이 안 되는 게 이경재 변호사 측에서 국가수 보고서를 보고 검찰이 그동안 최순실 거라고 하고 조작하지 않았다는 논리가 다 무너졌단 말입니다. 이 국가수 보고서에서. 그래서 그걸 한 10몇 가지를 써서 이거 답변하라 검찰.
이렇게 던졌는데 검찰은 답변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채택은 배제되는 거고, 거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최순실 거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하나도 없다라는 문장만 하나 넣어주면 좋겠다. 근데 그 문장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증거 채택만 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손석희는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 채택이 안 되는 이유는 증거 조작을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국가수에서 수천 개의 파일을 건드렸다, 손석희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자, 그런 상태에서 5,891명이 고발한 사건, 제가 대표 고발자입니다. 이거 지금 작년 11월 달에 고발장 제출했는데 서부지검이 지금 4달 동안 들어누워 있었어요. 4달 동안. 제가 알기로는 이 서부지검으로 갔다가 다시 뭐 남부지검 갔는데 하여튼 뭐 검찰이 그냥 빙빙 돌리면서 들어누워 있다가 이 사건이 다시 중앙지검 원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원래 철저하게 수사 잘했던 그 수사관이 다시 복귀해가지고 서로 명예훼손 무고죄 플러스 증거조작 고발건까지 다 같이 수사한다, 한꺼번에. 이건 그 당시 검사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이게 서로 소짝 내는 게 방대하니까 조작이냐 아니냐만 가지고 판단하겠다. 조작을 했으면은 변희재 승, 조작 안 했으면 손석희 승, 이렇게 가겠다고 저한테 설명했는데 조작은 뭐 국가수에서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1심에서 최순실 1심에서 증거가 배척당하고 제가 고발인 조사를 받고 뭐 국가수 자료 갖다 던져주면 끝나는 거죠. 뭐 사진 폴더 삭제하고 장성호 사진 심고 별 생쇼를 다 했는데 증거 조작 아닙니까? JTBC가 저희를 고소한 건에서요, 자기들이 문장 이렇게 썼습니다. 검찰에 제출할 증거물이기 때문에 손끝 하나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웃기는 자들이 손끝 하나 되지 않았다고 해놓고서도 JTBC 컴퓨터와 노트북에 복사를 했다. 복사를 한 게 손끝을 댄 거죠. 복사한 게. 즉 증거 조작을 스스로 고발장에 인정해버렸고 자기들은 은폐하려 했던 사진 폴더를 삭제하고 장성호 사진을 심은 것들이 국가수 보고서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고발인 조사받으면 손석희는 피고발인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손석희 검찰 앞에서 뭐라고 떠들 수 있을까요? 조작했다고 국가수에 다 나와버렸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재판에서 증거 채택이 안 되는데 검찰이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또 수사를 막 들어누워 있다가 왜 또 이렇게 갑자기 수사를 할까? 뭐 저는 정치적 맥락은 좀 제외시키고 제가 검찰하고의 관계나 이제 손석희와의 관계 등을 이어서 생각하면은 손석희는 자기가 무죄이고 자기가 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이나 논리를 검찰에 제공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손석희는 빠져 있어요. JTBC가 하는데 다 헛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증거나 논리 없이 손석희가 떠들고 있는 거는 계속 검찰이 문제없다 그랬다, 검찰이 뭐 다 확인했다, 검찰만 계속 팔고 있었던 겁니다. 자꾸 검찰에서 문제없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제가 하나 터뜨린 거 아닙니까? 아니, 검찰이 문제없다 그랬으면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저를 기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찰이. 검찰이 기소하기는커녕 제가 무고죄로 고소인 조사 받을 때 검찰이 저한테 너무 방대하니까 손석희한테 자기들이 얘기했다. 그 JTBC로 변희재 불러가지고 토론으로 끝내라. 당신들 싸움에 이거 검찰 왜 끼어드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좋다. 뭐 검찰 내가 볼 때 뭐 똑바로 수사할 것 같지도 않은데 나 토론할게. 그래서 제가 오늘 JTBC에 가서 손석희는 내가 손석희를 만나서 토론하고 싶다는 게 아니고 검찰이 그렇게 하라니까 하자. 너 나와. 튀어나와. 8시 뉴스룸도 괜찮고 네가 하는 유튜브도 괜찮고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나와. 사회도 네가 봐라. 사회도 네가 보고 심수미, 손영석 그 애들 공범들 다 데리고 나와. 내가 딱 15분만 하면은 손석희 울면서 자백받을 자신이 있다. 이렇게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손석희가 또 이제 검찰에 확 돌아버린 것 같아요. 검찰에 확 돌아버려요.
지금까지 검찰 믿고 막 설쳤는데 검찰이 1년째 저를 기소하지 않고 토론을 하라 그러니까 손석희가 확 돌아서 별것도 아닌, 제가 별것도 아니라는 거는 한 명 한 명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희롱 문제 가지고 폭탄을 해야 될 게 아니고 점진적인 검찰 내 혹은 대한민국 공조직 내의 성의식에 대한 문화 개혁으로 가야 할 사안을 손석희는 선정적으로 서지현 검사의 변호사 불러서 계속 확대해서 법무부 장관 그리고 PC 조작의 공범인 윤석열 지검장까지 다 코너로 몰리게 만들었단 말이죠. 손석희가. 제가 볼 땐 검찰 협박했다고 봅니다. 손석희가. 너 검찰 태블릿 PC 조작해서 나하고 손 떼면 너희 다 죽어.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검찰이 저한테 토론하라 그랬으니까. 기소를 해야 될 검찰이 손석희와 토론으로 끝내라 그러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손석희도 검찰을 협박했지만요. 사실 저도 검찰에게 경고를 한 겁니다. 아니,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토론으로 승부내라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부지검 다 들어누워 있었잖아요. 수사도 안 하고. 그래 결국에는 손석희가 검찰 협박하고 제가 터트려버리니까 검찰이 왜 수사 안 하고 토론을 시키냐. 좋았다. 그럼 난 토론으로 끝내겠다. 그럼 니네가 손석희를 설득해라. 빨리 토론하도록. 이렇게 나오니까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수사를 똑바로 했던 그 수사관이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제가 볼 땐 검찰 내 탄핵 세력이 쫓아낸 것 같은데 딴 데 가라. 다시 돌아와서 돌아오자마자 지금 막 수사를 한다고 황현 대표 부르고 저 부르고 다 한 다음에 또 손석희 결국 불러내겠죠. 무고죄의 경우는 홍정도와 김수길이 고소인이니까 그쪽과의 관계 문제인데 증거 조작은 우리가 정확히 손석희를 고발에 넣었기 때문에 손석희가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이미 이 담당 수사관과 검찰 이 내부에서는 증거 채택도 안 된다. 그럼 검찰 자체가 개망신 당하는데 여기서 더 손석희를 비호하다가는 지금까지야 몇몇 정치검사들이 조작하고 비호했지만 여기서 머뭇거리면 검찰 전체가 덮었을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저를 수사하는 검사들은 태블릿 조작에 가담한 검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검사들이잖아요. 왜 덮었습니까? 이 검사들이. 그렇다고 문재인이 뭐 지금 잘 나갑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제가 볼 땐 검찰도 이거 심각하구나. 왜? 국가수 보고서 다 받았으니까. 손석희를 조작의 당사자로 포토라인에 세울 수도 있을 것 같다, 검찰이. 네. 내부적으로 이건 조작이 맞다. 손석희가 조작했다. 그래서 피고발인으로 검찰 내부에서 공식 발표를 하고 태블릿은 조작됐다. 그래서 손석희를 뭐 첫 번째 소환할 때야 슬쩍 하겠지만은 손석희가 와서 어리버리 하겠죠. 너 사진볼도 왜 삭제했냐? 너 장소 사진 왜 심었냐? 다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시 불러서 포토라인에 세우고 구속으로 가는 흐름이에요. 지금 이 검찰 내에서만 보면은. 밖에서 볼 땐 지금 문재인과 내각제 세력이 거의 사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죽어나가는 게임인데 저는 뭐 99.9% 문재인이 죽어나갈 거라고 보는데 내각제 세력이 쪽수가 많잖아요. 쪽수가.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손석희를 비호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전체적으로 검찰도 제가 볼 땐 내각제 세력이 압도적일 거예요. 검찰 내에서 그렇게 친문에 붙어가지고 할 사람보다는 내각제를 훨씬 더 선호할 겁니다. 검찰은. 내각제는 뭐 다시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할 텐데 그리고 손석희 조작이 잡혀나가면요. 내각제 세력은요. 우린 손석희를 믿었을 뿐 저런 나쁜 놈이 다 있나? 우리 속았다. 끝낼 겁니다. 왜냐? 이 태블릿으로 탄핵의 여론을 급팽창시키긴 했지만은 현재 박 대통령 재판에서는 이 태블릿 PC라는 것이 유력한 증거로는 안 쓰이고 있단 말이죠. 그냥 지금까지도 사실 숨기고 있다가 최순실, 이경재 변호사가 결국 꺼내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검찰 저거 숨기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내각제 세력은 탄핵에 공조했지만은 손석희 저 조작 저거는 우리 몰랐다. 그러나
탄핵은 변함없다. 이렇게 퉁치면 돼요. 내각제 세력은. 근데 문재인은 그 사기 탄핵의 결과물로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더군다나 태블릿 PC 그거 손석희가 주운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받았다고 터뜨린 김의겸이 지금 청와대 대변인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김의겸이. 문재인이 이거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손석희 조작 문제는. 문제는 뭐라 그럴까요? 이 조작이 밝혀지면은. 내각제 세력은 밑에 쫙 넓게 퍼져가지고 빠져 있는데 문재인은 산정상에 딱 혼자 올라가서 지금까지 손석희하고 또 얼마나 친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지금 손석희가 앞장서가지고 이명박 잡고 문재인과 한 팀 아닙니까? 한 팀. 자기 팀원이 박살나는데 문재인이 내각제 세력보다는 훨씬 큰 타격받는다는 겁니다. 손석희 조작 잡히면은. 저는 그래서 내각제 애들이 손석희 잡을 수 있다고 봐요. 손석희도 그게 무서우니까 자꾸 내각제 세력들 건드리거든요. 이게 이 한마디로 국가를 망하게 한 친문 좌익 종북 세력과 기회주의 내각제 세력이 이제 드디어 탄핵의 전과물을 놓고 밥그릇 싸움하는 와중에 손석희가 거의 죽어나가게 생긴 겁니다. 물론 손석희를 죽이게 되는 거는 저들의 더러운 밥그릇 싸움 이전에 미디어워치와 미디어워치 독자들의 그 헌신, 눈물겨운 투쟁이 있었고 끝까지 이걸 추적해주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 우종찬 기자, 김기수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등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원천 힘으로 이걸 가지고 내각제 세력이 이용해서 손석희를 치는 것 같다. 어쨌든 지금 검찰 돌아가는 게 심상치가 않고 이 수순으로 가면은 손석희는 3월 안에 구속되는 수도 있습니다. 3월 안에. 원래 제가 12월 안에 끝난다고 했던 얘기는 SKT 위치 추적만 가져오면요. 100% 청와대와 인수위와 박 대통령 선거 캠프가 찍힐 테니까 그걸로 끝내려고 했는데 이거 아직까지 안 가져와요, 이거. 아직까지 안 가져옵니다. 이거 대체 왜 안 가져오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차피 다 가져오게 돼 있어요. 뭐 이런 말도 들립니다. SKT에서는 과거 1년만 알고 있다 그러는데 이미 검찰이 손석희로부터 태블릿 받았을 때 그날 SKT한테 당연히 조사했겠죠. 동선을. 그 동선 조사 안 했겠습니까? 그 검찰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검찰이요. 검사가 많으니까 몇 놈 보내면 되죠. 몇 놈 골로 보내면 되는 겁니다. 이 조작검사 보내고 나머지는 뭐 또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검찰 내에서도 또 무슨 권력 투쟁이 있는 게 아닌가. 윤석열 같은 어용검사와 야 이렇게 저 어용검사 따라가다간 검찰 다 죽어나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 탄핵 동지회의 연대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탄핵 동지회에서 제일 먼저 죽는 게 손석희입니다. 제일 앞장섰으니까 제일 먼저 죽는 거겠죠. 그리고 손석희 죽어나가면서 두 번째 문재인이 죽어나가고요. 내각제 애들은 다른 방법으로 때려부숴야 됩니다. 내각제 애들은. 그건 다음 방송에서 하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미디어워치 피켓팅하는 팀에 손석희 구속수사 청원 서명을 받도록 지금 파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미디어워치 회원 가입과 동시에 해서 그걸 받을 때마다 일단 제가 고발인 조사를 받고 그 다음부터 계속 검찰에다가 제출할게요. 손석희 구속수사 촉구 청원서 계속 검찰에다가 받아오는 대로. 그래서 그 작업을 할 거고 다음 주가 이제 연휴가 있는데 화요일 날 최순실 1심에서 증거채택 불발될 게 뻔하기 때문에 수요일 날 다시 JTBC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화요일 날 황희연 대표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데 제가 받은 분도 좋은데 저는 아마 연휴에 넘어갈 것 같고 하여튼 수요일 날 JTBC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참 먼 길을 오고 있는데 이제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손석희에 한해서는요. 손석희 또 잡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거대한 또 내각제 기회주의 세력, 문재인이 이런 애들 다 있으니까 한 놈 한 놈 순서대로 잡아내죠. 예, 감사드립니다.